네, 앞으로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 바로 이 시장을 먼저 점령하기 위한 국가 간 이 기술 패권 전쟁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든 국가들이 바로 이 첨단 전략 기술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을 출범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가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인데 네. 그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지난 10월 17일 게재되었다고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정통부가 얘기를 했는데 연세대 김근수 교수가 그 연구팀이 이렇게 그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내 연구팀에서 이제 물리학계 화두였거든요. 사실 이 전자결정에 대한 새로운 특징을 발견한 것이 이제 쾌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론상에만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입증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다음에 네이처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게재가 된 거고, 사실 이게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사실상 이제 액체와 고체 상태에 같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입증을 했다는 게 사실상 이번 뭐 연구의 이제 결과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좀 이따가 이제 전자결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연구 자체가 사실 이 김근수 교수의 연구팀이 과기정통부의 그 기초사업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후속 연구까지 진행된 건데, 그래서 글로벌 리더 연구 지원으로 연구가 이제 수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2021년도에 알칼리 금속을 이제 도핑한 그 부분에서 이제 액체 성질의 전자 상태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또 네이처지에 실렸고 그 후속 연구 결과로서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는 연구 지원을 통해서 사실 시작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 결정.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야? 뭐 물리학계에서 이렇게 했었다는데 바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들었더니 고체 물질임에도 뭐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왔다 갔다 공존한다. 자, 이게 최근에 좀 뭐 떠들썩했었던 전도체, 그 중에서도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와도 활용할 수가 있다. 점점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의. 네. 사실 고체 상태에서 원자는 사실상 규칙 배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자가 돌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생성되는 거죠. 그 원리인데 사실 이제 전자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기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배열이 안 돼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게 사실상 전자도 사실상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자들이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을 고려해서 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뤄내다 보니까 딱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전자 결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자 결정이라는 게 사실상 1934년 유진 위그너라는 그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위그너의 결정이라 불러요. 이 결정 그 배열을.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진이 이걸 입증했다는 게 과학적 쾌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수의 어떤 입자에서 발견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후속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초전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리가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물체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어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물체 자체가 이제는 전기의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전류가 어떤 저항 없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제 뜨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에 어떤 기초 연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고온 초전도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초유체라고 해갖고 극저온에서 점성이 사라지는 물질, 이런 것을 이제는 보통 초유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뭐 BCS 이론, 이게 BCS 이론이 초전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되거든요. 뭐 과학자 3명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비어졌는데 이런 BCS 이론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다른 전도체보다 이제 전이온도가 높다라고 해서 보통 구리산화물 초전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초유체 상황에서도 사실상 뭐 이론적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3의 전자 결정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이제 세계에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액체 상태의 이제 전자 결정 조각과 기존 학계에서 알고 있었던 거, 기체 상태 아니면은 고체 상태 이거였는데 이제 액체 결정 상태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죠. 기본의 틀을 깨고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라고 이제는 사실 그 변수를 찾아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의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활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국내 또 연구팀이 막 얘기했을 때 네. 이게 사기다 아니다, 현실 가능하다,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하기도 하고요. 앞서 그림 잠깐 봤지만은 우리 자기부상 열차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거는 또 항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되려면 초전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결정이라는 게 약간 관련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 이론이 사실상 네.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절연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론상 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양자 컴퓨팅에서 이 이론이 이제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에서 아마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연구 결과가 뭐 실증적 연구 결과지 이게 뭐 실용의 단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기초과학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초과학의 원리가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밝혀졌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유체 산업 같은 부분에서도 네.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초전도체, 고온 전도체에 대한 이 미시적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점이 저는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실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예견했던 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 연구가 후속 연구가 잘 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실은 이제 융합 연구체, 기관 간, 특히 과학 기술도 이제 융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이런 와중에서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전반적인 개요를. 보통 이제 출연연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예. 보통 부르는데요. 이 출연연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상 출연연 연구기관에 연구한다 그러면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런 어떤 출연연 공공기관을 합쳐서 이제는 말 그대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융합하자. 글로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연구 전략 연구단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중점적인 역할을 해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연연의 모든 연구를 하나로 모아서 중복 없이 진행하겠다. 그러면 세금 낭비도 당연히 덜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출연연이 협력을 도모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이런 어떤 탑 전략 연구단이 이제 선정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한 도입한 과학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합체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기관이다라고 이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모델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런 국가 전략 연구단에서 탑 전략 연구단에서 해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이제 출범식을 개최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예산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1,000억 원의 예산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는 한 2,000억 원 정도 더 2배 넘게 지금 예산 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과감한 R&D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라서 뭐 지금 R&D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이제
이제 높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전략 연구단에서 어떤 연구를 사실 선정했는가 네. 했을 때 사실상 이 연구를 누가 선정을 했는가라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산학형 전문가 155명 3개월간 사실상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평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전략 연구단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차세대 2차 전지 부분 당연히 이제 뽑혔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 그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죠. SMR 가상 원자로, 차세대 반도체, 청정 수소 저장 활용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밀어야 될, 앞으로 이제 투자해야 될 이런 전략 연구에 대한 그 주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는 다음 출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 넥스 출연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첫걸음을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의미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그 5개 연구 과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R&D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중복될 것 같은데 이쪽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으로 밀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는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이 네.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 연구가 아까 말했던 그 5개 연구가 출연연마다 하나씩은 발을 다 걸치고 있었던 부분이 다 있었어요. 있었겠죠. 예, 지금 내용 보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중복된 연구 결과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전력 연구단이 그래서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당시 제안서 한 51개 정도가 제안서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4개가 이제 선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제 반도체 포함된 14개의 연구 과제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5명의 평가위원단이 그 부분을 선정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자율적 예산 집행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 사실 이게 예산 집행의 권한이 없으면 지금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부분은 아마 과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애자일 방식으로 운영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사실상 도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개발을 넘어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국가 전략 과제로 해서 말 그대로 예산도 투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그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면 출연연의 그 칸막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칸막이 정책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혁파했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제 탑 전략 연구단에 대해서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5가지의 연구 주제, 연구 카테고리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잠깐 얼핏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요즘 가장 핫하다는 SMR, 네. 소형 모듈 원전도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2차 전지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연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개 연구 과제를 사실상 이제 선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선도형 차세대 2차 전지 혁신 전략 연구단이 선정이 됐죠. 여기 보면 1회 충전으로 국내 일주가 가능한 고용량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죠. 이런 미래 항공교통 수단용으로 가벼운 2차 전지를 이제는 뽑아내는 게 만약 성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죠. 수소 생산 시스템 전략 연구단도 만들어졌는데 수전의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이라든지 운송 비용 50% 절감을 하고요. 또 해외 수소 도입량 10% 저감 목표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일단 유전자 쪽도 사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00억 원 이상 대형 기술 이전한다든지 신규 치료제 후보 물질로서 이런 유전자 세포 치료에 대한 전문 연구단도 이번에 꾸려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원자로죠. SMR, 그다음에 네. 가상 원자로 플랫폼의 개발 사업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에서 범용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형태로 해서 가상 원자로의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도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형 원자로의 기술이 더욱더 수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초거대 계산 반도체 전략 연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최적화 문제를 초고속으로 그다음에 초거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컴퓨팅 반도체를 개발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5가지 연구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을 보면은요, 웬만한 기술들 다 이건 전략 산업이야, 네. 전략 기술이야, 딱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과기부가 제1차 국가 전력 기술 육성 기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국가의 사활을 거는 전략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12개의 분야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이번 연구도 좀 겹치는 것 같은데 네. 이참에 우리 12개 그 전략 산업들, 전략 기술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난 8월이었죠. 사실상 이제 R&D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정부가 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 투자한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2개의 국가 과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8월 달에. 그래서 보면은 사이버 보안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해서 12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고 이 12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본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가 국가 경제 5개년처럼 사실상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기술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AR라든지 양자 이런 12개의 국가 네. 전략 기술 대상으로 해서 예. 무려 5년간 30조 원에 대한 예산을 쓰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사실 과학기술계에서 약간 이게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불안한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30조 원 이상 지원을 보면서 좀 안도감을 표현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국가 뭐 기술 개발에 대해서 R&D 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육성 기본계획에서 주요 방향성도 제시가 됐는데 국가기술전략기술 신속하게 이제 사업화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국가 기술 안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에서 역량 기회를 제고하겠다는 부분, 임무 중심의 R&D 혁신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이번에 3대 방향성에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세운 12가지 국가 전략 기술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AI 인공지능, 양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빠질 수가 없겠죠. 2차 전지, 또 모빌리티가 있고요. 차세대 원자력, 또 차세대 첨단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 수소, 또 5G, 6G 같은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진짜 다 전략 산업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 일본, 미국은 웬만한 기술들 다 지금 국가가 밀어주고 네,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현황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정말로 뭐 막대한 보조금 지원하면서까지 사실상 산업 경쟁을 키우고자 기술 산업을 키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혁신 경제법이라고 해서 5년간 2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과감한 사실 보조금 정책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기술을 키우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 안에는 반도체, 뭐 AI,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 나라가 분명히 생각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제 기술에 대한 AI에 대한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한 거기에 과감한 투자가 이번에 미국 정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마저도 사실상 이런 기술 투자에 대해서 산업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촉진, 보호, 협력 방안으로 이제 계획을 짠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본다 그러면 경제 안전 뭐 보장 추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안보 사실 이제 기술이 단순히 무슨 기술을 넘어서 안보의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본은 반도체, 첨단 소재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 민간 기업 쪽에 정부와 국가가 안 끼어드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이런 첨단 산업은 뭐 이야기해 주시면 다 네. 뛰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좀 늦었습니다. 정부, 정치권 다 힘을 합쳐서 민간 기업과요. 이쪽 쪽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패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